자,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의 5년, 10년, 15년 뒤에 있을 내용에 대한 거를 예상을 해보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이야기해보는 영상입니다. AI 적색 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단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AI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빠른 변화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AI가 사회를 3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진로, 입시, 취업, 창업에 대한 전략도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시드라 마법학교에서 있는 시드라 마법학교 미래분석 연구소에서는요, 미래를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대비 구조를 항상 찾고 있습니다. 자, 그 미래 분석 연구소에서 분석 보고서 낸 것 중에 좀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를 분석해보니까 AI가 세상을 정복할 계획을 갖고 있다더라 라는 거가 단순 SF 내용에 의한 공상과학 영화의 내용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 현실에서도 많은 것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한 상황인 거죠. 자, 미래분석연구소에서 분석 보고서에 의한 공습 경보 내용을 보면요. AI가 세상 정복 계획이 세상을 3개의 등급으로 나누려 한다고 합니다. 1등급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인류가 있을 거고 2등급의 인공지능 자기 자신이 있으며 3등급을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는 인류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석 보고서에서는 시드라 마법학교에는 모든 학생들은 이 1등급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진로, 입시, 취업, 창업에 대한 걸 하는데 하나의 흐름에 맞게끔 인공지능 활용할 수 있는 인류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분석 결과가 나온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그 분석 결과 나온 상황에 맞게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영상입니다. 설명의 흐름은요, why, how, what 3가지로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이 왜 생겼던 건지 원인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그 how에 대한 걸 알아볼 거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시드런에서는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시드런 마법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1등급에 올려놓게 할 것이냐,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것,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인 분석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인공지능에 의한 세상 변화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인공지능 요즘 유행이야. 인공지능 기술 트렌드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태까지 컴퓨터 내용들, 그다음 기술 발전에 의해서 트렌드적으로 있었던 기술, 유행을 탔었던 기술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인공지능은 단순한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AI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들은요, 도구가 늘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기준 자체가 변화되는 실로 무섭고 실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거 간순합니다. 적응한 사람은 상층으로 올라갈 거고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밀려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던 이게 중요한 상황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한 사람들은 사회 위의 구조로 올라가서 쉽게 얘기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변화에 대한 걸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소리 소문 없이 밀려나는 사회가 올 내용이 현재의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의 본질입니다.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AI의 변화는 AI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혁명적 변화가 맞아요. 자, 그러면 혁명적 변화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던 사항들입니다. 산업혁명, IT혁명에서 많은 구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분명 산업혁명 전에는 기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노동만 해야 됐었던 거고 단순 도구에만 의존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었는데 기계가 되면서 자동화가 되었습니다. 자동화가 되면서 단순하게 사람들의 노동으로 했던 사람들의 직업에 대한 거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 대신 기계와 관련된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 변화가 있으면서 직업에 대한 전체를 바뀌었어요. 좀 가까운 시대에 있었던 IT 혁명을 본다라고 하면은 IT 혁명이 있기 전,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가 나오기 전이죠. 컴퓨터가 나오기 전과 컴퓨터가 나온 뒤에도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변화에 대한 거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좀 쉽게 얘기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학원에 앉아 있든 또는 컴퓨터 학원을 알아보려고 하는 이 사항도 IT 혁명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IT 혁명의 변화로 인해 나온 상황들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컴퓨터 학원에 다니려고 알아보는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에 맞게끔 대처를 하든지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산업혁명 전후로 직업군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IT 혁명으로도 대대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생존 조건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컴퓨터 학원을 다니거나 컴퓨터 학원을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혁명 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는 그냥 컴퓨터 학원에 앉아있을 내용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바뀔 새로운 기준들을 알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일종의 과도기입니다. 과도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IT 혁명이 끝난 상황에서 컴퓨터만 봤었을 때 지금부터 약 5년쯤 전입니다. 그때는 컴퓨터 활용을 그냥 잘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회가 안정적인 구조였습니다. 컴퓨터를 잘 하면 그에 맞게끔 취업에 대한 내용들, 경제적인 부가, 경제적인 수익이 되는 내용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컴퓨터를 잘하면 되는 상황은 끝났습니다. IT 혁명도 끝났어요. 이제는 AI 혁명에 대한 변화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기준이 있는지를 알아서 그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은 모두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경고사항이 있습니다. 자, 직업 일자리에 빙하기가 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빙하기가 오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변화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취업 공고가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일자리도 엄청난 속도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산업혁명, IT혁명이 일어났었을 때도 직업에 대한 거가 대대적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뭔가 바뀌어지는 시기에서는 일단 없어져요, 직업이. 그 뒤에 생겨나거든요. 아직 생겨난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없어지는 거를 좀 더 증폭시키기 위한 일부 직업이 생긴 건 맞지만 인공지능 혁명이 완성이 돼서 새로운 직업이 나온 거는 아직 아닌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있었던 직업이나 이전에 있었던 일자리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선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도태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사라질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실제로 그런 내용들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냥 수업 잘 듣고 학교를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공공교육만 믿고 있으면 변화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공공교육을 폄하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로 산업혁명, 그 다음 IT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공공교육은 아무래도 한 단계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교육의 특징은 사회 구조가 안정화가 되었을 때 그 안정화된 구조에 맞는 교육이 나온 상황이에요. 아직 AI 혁명으로 안정화된 구조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교육에서 이런저런 시도를 한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거에 리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되게 위중한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불안해지면은 과거에 어떻게 성공했지에 대한 거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전 세대,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성공 공식에 대한 유효 기간은 완전히 종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직업 빙하기, 일자리 빙하기에 의한 상황이 있고 사회 기준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5년, 10년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입시, 이렇게 해서 취업, 이렇게 처음에 성공했다더라 에 대한 거가 지금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경고를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접근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3가지 그러고 대응 전략이 나오는데 이젠 중요한 거가요.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뻔한 얘기 아닌가 얘기할 수 있는데 생각하는 힘에 대한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 중요합니다. 실패를 감당하는 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 논리적인 사고, 실패를 감당하는 태도를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혼자 1등이 될 정도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걱정할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보면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증명할 방법에 대한 게 또 애매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걸 증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거에 맞는 어떤 대응 전략이 있을 것이냐.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을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아직 인공지능 혁명 변화가 완성된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재 가만히 있어도 되는 시기도 아니에요. 이런 시기가 사실 제일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변화되기 전의 현재와 변화된 뒤의 미래를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지금은요. 미래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현재도 무시하지 않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여러분의 위치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건들을 다 맞춰가야 됩니다. 현재와 미래 두 개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다라고 하면 내신 시험 성적 최소 요건은 맞춰 가셔야 돼요. 최소 요건 맞춰 가시면 돼요. 제가 뭐 엄청 잘하는 얘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소 요건은 맞춰 가야 됩니다. 그러고 취업이라고 했었을 때 이 각 분야마다 요구되는 기본 역량도 필요한 최소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창업이라고 했을 때 레거시 수익 구조, 전통적인 수익 구조에 대한 거에 맞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기본 정도는 맞춰놔야지 미래에 변화할 거에 대한 시작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오해가 나면 안 되는 상황인 건데 이 내용이 다가 아니고요. 이 내용이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단 이 내용에 대한 걸 무시하면요. 시작을 못해요. 인공지능에 대한 전략의 시작은 지금의 우리 혁명적인 변화가 있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느 정도 기반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만약에 현실의 경쟁력만 계속 나는 몰입해갖고 얘만 집중해서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없는 상황이 돼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뭐를 해야 되냐? 최소 요건 준비한 다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만의 영역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영역. 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만의 영역에서는 기술적인 내용은 포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디자인을 잘해요. 그 영역이 아니에요. 기술이에요. 저는 영상을 잘 만들어요. 영상에 관심이 있어요. 그 영역이 아니고 기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역은 여러분들만의 주제, 분야, 키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뭐 예시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라면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라면이 여러분들만의 영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역에 대한 거를 만들고 그 영역에 맞게끔 콘텐츠를 만들어서 실행한 다음에 홍보를 해서 많이 깨져보는 경험.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사회 준비가 됐을 때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가 좌우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만드는 수없이 많은 커리큘럼에 기반한 사항들도 이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 내용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진로 입시, 취업, 창업에 연결을 시킬 것이냐,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시드런 도대체 너 뭐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드런 커리큘럼입니다. 시작 단계부터 베이직, 테크니션, 프로페셔널까지 하는 이 과정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위쪽에 기능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뭔가 활용에 대한 마이 브랜드라는 내용에 기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원 홈페이지에 제가 나온 게 있으니까,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커리큘럼에서는 기본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기능, 교육에 대한 거는 결국 마이 브랜드 과정으로 올라가게 해놨어요. 올라가게 해놓은 이유는 한 가지겠죠. 인공지능에 의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마이 브랜드라고 하는 내용, 나를 브랜드화 시킨다. 나를 브랜딩화 시키는 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은 앞에서 나왔던 이 커리큘럼에 대한 거를 초등학생 상황에서, 중고등학생 상황에서, 대학생 성인 상황에서 하는 순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들 보면
앞쪽에서 기능을 하고 뒤로 가면서 그 기능을 활용된 브랜딩 전략, 마이 브랜드 과정과 연결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랙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 거를 조금 하나하나 볼 건데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전에 시드런 커리큘럼의 기본 흐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흐름은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서 갑자기 뚝딱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은 시드런에 있는 커리큘럼이 예전부터 항상 지켜왔던 사항입니다. 자, 이걸 왜 시드런은 옛날부터 지켜왔는지, 이 내용이 왜 인공지능에서도 활용이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시드런의 로드맵 흐름에서 보면요. 초등학생, 중학생의 진로 전략이랑 밑에 있는 창업 취업 전략이 절대 따로 놀진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진로 전략에 기반된 거의 확장이 창업 취업 전략이에요. 취업 전략, 창업 전략에서의 시작점이 대한 거, 창업 취업 전략에서의 연결성으로 좀 범위를 줄여서 본 거가 초등학생, 중학생의 진로 전략인 사항입니다. 요 내용들은 이렇게 다 확장되는 사항이에요. 자, 이게 왜 이런 벤 다이어그램 형식을 만들고 제가 진행을 했느냐? 여러분, 인공지능이 있기 전의 사항으로 봤었을 때도요, 컴퓨터 콘텐츠 분야에서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전체 흐름이 다 바뀌었어요. 자, 컴퓨터 콘텐츠 쪽에서 컴퓨터 콘텐츠가 결국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거잖아요. 마케팅 활용되는데 그 마케팅에서 컴퓨터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거기 돈의 흐름이 바뀌어요. 돈의 흐름이 바뀌면 흐름 바뀐 내용으로 취업 전략이 바뀝니다. 사회의 취업 흐름이 바뀌어요. 사회의 취업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럼 학원은 창업 흐름이 바뀐 거에 맞게끔 취업 전략을 맞춰야 했겠죠. 자, 취업 전략이 바뀌었어요. 사회 전체의 취업 트렌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에서는요, 취업에서 원하는 거에 맞게끔 하는 대학들의 전략이 들어오겠죠. 그럼 대학은 결국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사회 트렌드에 가장 맞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학 입시에서 뽑으려고 합니다. 그럼 대학 입시 전략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자, 대학 입시 전략이 바뀌면 그 아래에 있는 고등학교의 활동, 고등학생들의 입시, 특성화고 입시 전략 이런 것도 같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바뀌면 초등학생, 중학생, 맨 처음 컴퓨터 시작하는 진로 전략도 같이 바뀌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바뀌고 있어요. 인공지능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진짜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요,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돈의 흐름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혁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인 거죠. 자, 그 내용을 조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고 하면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내용을 살 건데, 이 영상은 지금 이런 하나하나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간단히 보기만 하시면 될 거고요. 초등학생 수업 흐름에서의 특징을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은 기능을 배우고요. 그 기능을 가지고 캐릭터 프로젝트를 해야 한답니다. 캐릭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캐릭터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이야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부캐를 만들어서 그 내용이 여러 캐릭터가 여러분 부캐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 이야기가 활성화되게끔, 확산이 되게끔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초등학생 수업에서의 핵심 사항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고 필요한 내용들은 학원 홈페이지에 다 내용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앞에서 했었던 캐릭터 프로젝트를 조금 더 다듬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물론 기능은 당연히 하겠죠. 기능을 하고 캐릭터 프로젝트 했던 내용들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다가 뭔가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는 거, 학교 활동에 맞게끔 하는 거, 그 내용에 맞춰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볼게요. 특성화고 입시를 본다라고 하면 특성화고에서는 중학생 때부터 생활기록부에 자기가 그 캐릭터 프로젝트, 자기만의 이야기, 자기만의 브랜드 활동했던 거가 잘 나타나야 돼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깨진 사례들도 자기가 뭔가 많이 오픈해가지고 진행했던 사례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 특목고, 자사고 이런 수업에서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 내용이 결국 대학 입시랑 연결되는 상황인 건데, 캐릭터 프로젝트를 했어요. 캐릭터 프로젝트나 또는 자기 브랜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생활기록부에 넣게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들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인공지능에 의한
변화의 준비, 트렌드, 흐름을 맞춰가는 상황이 된다는 상황인 거죠.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대학 입시가 어떻게 되느냐? 대학 입시에서는 무조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맞춰서 진행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학원이 내신 등급, 뭐 수능 등급 이거에서 좌우되는 게 아니어서 그렇다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 실제로 제가 만약에 내신 등급, 수능 등급을 하는 학원이었어도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제일 큰 집중 사항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한테 무조건 얘기하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나온 준비 사항들에 대한 거가 결국 뒤에서 취업에서의 흐름 바꾸는 게 있고요. 결국 이 내용이 창업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이걸 준비해 갖고 가는 사항들이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 변화의 시작점을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준비하게끔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 취업. 자, 취업은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캐릭터로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캐릭터를 통해서 여러분 생활기록부에 넣게 하세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를 캐릭터나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활기록부 넣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세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제도 안에 있는 거에서만 진행하는 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보면. 입시기 때문에. 근데 취업에서는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취업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사항이에요. 갑이 되는 취업 전략을 구상해야 됩니다. 요약해서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이요, 취업을 하려고 그런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업들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오라고 할 겁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고 왜 가능해야 되느냐?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기업은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기업은 수익 창출이 메인입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 사람을 뽑는 거예요. 자, 그런데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브랜드를 통해서, 자기만의 전문 분야, 관심 분야 브랜드를 통해서 뭔가 돈을 벌어받는 게 경험이 있고 그게 체계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이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인 상태에서 원하는 기업을 선택해 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적용이 시작되는 거가 한 10년쯤 되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되면서요, 이 내용은 뒤에서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주체가 기업에서 AI로 바뀌면서 엄청나게 또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취업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 입시에 대한 거는 무조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얘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나중에 취업에서 갑이 되는 취업 전략의 고등학생, 중학생 버전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히 여러분이 내신 몇 등급 더 올랐냐, 수능 몇 등급 더 올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얼마큼 경쟁력 있고 깨져보고 사회 소통했느냐, 그거를 글로 정리해놨던 상황이거든요. 글로 정리해놨던 내용들을 성인이 되어서 돈을 벌어보는 게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취업에서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는 연결되는 게 이제 마이 브랜드 포트폴리오, 내가 브랜딩에서 활동했던 거를 포트폴리오로 연결시키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들이 되어야 이 뒤에 확장까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확장이냐? 자, 그 내용들이 확장이 되면 결국 창업입니다. 창업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돈 벌어 내일 먹고 산다의 내용이 아니에요. 창업은 결국 여러분들만의 분야가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로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만의 비밀 언덕이 있고 여기서 하나하나 확장을 해나가면서 수익에 대한 거를 내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체 흐름은 다 하나의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마이 브랜드, 나의 이야기, 나만의 분야.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진로, 입시, 취업, 창업까지가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마이 브랜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확장이 되는 내용도 있을 건데, 제가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벤 다이어그램 얘기하면서 AI로 인한 변화에 의해서 그 벤 다이어그램이 더 공공해지는 상황이 있다라고 했는데, AI가 사회를 이제 지배를 하잖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상황이 되면 뒤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만의 콘텐츠에 대한 거는 점점 중요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통해서 어떤 콘텐츠에 대한 거가 온라인상에 공식적으로 올라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거가 달라지는 상황이 와요. 창업은 이미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시드런 홈페이지 안에 제가 여러 가지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AI를 활용했더니, 어떤 AI를 활용했더니 너무나 제가 익숙한 글 흐름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다 갖고 간 거예요. 갖고 간 겁니다. 제가 저희 나름으로 써놨던 글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갖고 가요. 그럴 정도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업에서 이미 지금 AI 활용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창업에서 라이브랜드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거에 의해서 취업, 입시, 진로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접근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드런에서 하는 마이브랜드 과정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냐?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 여러분 북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초, 중, 고, 대학생이 다 해야 되는 접근 사항입니다. 캐릭터를 만들고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분석이 돼가지고 경쟁력도 갖게 하는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콘텐츠 제작 과정이었어요. 이제는 AI 활용 콘텐츠 제작 과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AI 활용 콘텐츠 제작 과정만 조금 얘기 드리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아마 AI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서 뭔가 재밌는 기능들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뭐 강의나 아니면 뭐 언론에서나 어떤 뭐 블로거들이나 얘기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거는요, 단편적이에요. 그냥 진짜 흐름 유행입니다. 기능 하나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접근하는 상황들은 그냥 잠깐 재밌고 끝나요. 뭐에 활용할지 몰라 하고 끝나요. 그냥 신기해가 사람들이 더 보고 끝납니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캐릭터, 여러분들의 분야에 맞게끔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요. 스토리를 만들고 이거를 콘텐츠를 활용하려고 했었을 때, 콘텐츠 제작하려고 했었을 때 그때 AI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콘텐츠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여러분 콘텐츠에 적용되는 분야에 대한 거, 기능에 대한 거, 여러분이 좀 모르는 기능에 대한 것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나타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제작을 하고요. 그냥 나오면 안 되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깨져야 된다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브랜드 프로젝트는 이 내용이 기반에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혼자만의 이야기 되는 게 아니고 사회와 소통을 되면서 뭔가 구조화되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내용이 나온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넥스트 레벨, 이게 입시든 취업이든 창업이 나와야 됩니다. 자, 한 5년쯤 전까지만 해도요. 여기에서 끝이 났어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면 사실 끝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쭉 진행을 잘해서 입시가 되었다라고 하면, 쭉 잘해서 취업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여러분들의 브랜드는 계속해서 뒤로 확장이 돼야 돼요. 확장이 돼야 한다는 얘기 저는 수없이 얘기를 했었던 건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뒤를 하지를 않았던 거를 제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AI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진행을 계속 해야 돼요. 취업이 되어도 입시가 되어도 그 브랜드 했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더 다듬어서 인공지능이 대응할 수 있게끔 인공지능이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단순 포트폴리오 만들고 끝나지 말란 얘기예요. 써있죠. 단순 포트폴리오가 아닌 이유. 여러분이 단순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면 이거를 입시 취업 끝나고 안 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무조건 이 뒤를 해야 돼요. 인공지능을 연결하기 위해서. 자, 그럼 마이브랜드 도대체 어떤 거냐? 여러분들만의 분야. 제가 앞에 라면 얘기했잖아요. 라면에 대한 게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라면에 관련돼서 정말 라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면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뭐 라면 가져다가 온갖 레시피도 만들어보고 뭐 라면의 역사도 알아보고 라면 먹는 사람들에 대한 패턴도 찾아보고 막 그런 내용을 해서 그걸 디자인도 하고 영상도 하고 어떤 이벤트도 만들고 웹사이트도 운영해보고 뭐 잡지도 만들어보고 홍보 영상도 만들어보고 뭐 이상한 먹방도 만들어보고 뭔가 다 하는 거예요 보면. 자, 그런 내용들을 다 한 거는 중요한 거예요. 실행하고 기록화한 다음 구조화까지 해야 돼요. 자, 구조화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그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만든 거는 무조건 온라인상에 오픈돼야 되고 여러분들만의 온라인 채널, 온라인 사이트, 온라인 공간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내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가 마이브랜드 과정이에요. 자, 마이브랜드 과정은 컴퓨터 수업에서 끝나는 내용이 애시당초 아니었습니다. 컴퓨터 끝나는 수업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표현, 구조, 결과가 있게끔 영역을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기획에 대한 거를
그냥 나 재밌으니까 디자인 만들어볼래, 영상 만들어볼래, 웹 만들어볼래가 아니라 더 다른 것까지를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맨날 그 얘기 했을 겁니다. 컴퓨터로 디자인 만들면서 영상 만들면서 웹 만들면서 메시지를 넣어라. 메시지를 넣어서 이야기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거를 주어가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넣어서 컴퓨터 콘텐츠를 했어요. 주어를 컴퓨터로 바꿔볼게요. 컴퓨터를 주어로 바꿔보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에서 주어로 보면은 컴퓨터는요, 만들어낸 디자인, 영상 이런 거 안에 사람의 생각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이 브랜드가 컴퓨터랑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 표현하고 구조화하는 것도 되죠. 컴퓨터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야기 구조화에 대한 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자, 그걸 인공지능에 연결시킨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혁명, AI 혁명에서는요, 확실히 핵심이 뭐냐면 생산 자체가 자동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디자인, 영상, 웹을 하면서 분명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 어려웠던 상황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어려웠던 내용들은 인공지능이 해줘요.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영상이 어려운 걸 좀 잘해, 특수효과 좀 잘 만들어, 웹 코딩에서 어려운 뭔가를 뭐 잘해, 이거 아무 경쟁력이 없어졌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통해야 되는 건 의도, 방향, 선택, 맥락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잘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결국 마이 브랜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으니까 인공지능 기능 어려운 거 활용해서 여러분들 거 더 구조화시키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이 브랜드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다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도구 위에 서는 인간의 위치를 정하는 교육 과정이 마이 브랜드 과정입니다. 사실 이 내용 과정이 갑자기 튀어나온 과정은 아니에요. 사실 시드런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저희는 매번 이제 이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과거에 보면 뭐 3D 프린트가 유행했던 때도 있었고, 뭐 드론이 유행하기도 했었고, VR, AR이 유행하기도 했었고, 뭐 한때 코딩에 대해서 뭐 광풍이 분던 적도 있었잖아요, 보면.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항상 이걸 했었어요. 어차피 걔네는 다 도구예요. 무슨 도구가 어떻게 더 유명해지는 거는 사실 사람이 더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행하는 도구를 내가 다 하려고 그런다? 그거는 이제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한데 지금부터 의미도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다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인간의 위치가 도구 위에 올라가야 돼요. 마이 브랜드 과정이 그런 수업 과정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 학원에서 진행했던 거고 여러분들한테 수업으로 안내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시드런 창업들로 교육된다. 시드런이 컴퓨터 교육을 하는 내용이 아닌 저희가 뭐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가서 교육했던 내용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 기반 결과물로 만들어요. 그러고 이를 진로 입시 취업에서 실제로 쓰이게끔 하는 과정이 마이 브랜드 과정이었어요. 창업은 여기에서 이 쓰이게 하는 거에 수익성을 플러스 시키면 창업까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마이 브랜드 과정에 대한 사항을 창업, 진로 이쪽에서 정의했던 사항들인 거고요. 그 다음 시드런 컴퓨터학원, 컴퓨터가 마법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죠. 마법학교 세계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법학교 세계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관의 사람인지를 정하고 그 세계에서 쓸 마법을 실제 결과로 만드는 수업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세계관의 사람인지가 여러분들만의 주제 분야입니다. 여러분의 관심 분야에 대한 내용에 맞게끔 스토리가 나오겠죠. 그 다음 그 세계에서 쓸 마법이 컴퓨터 기능이에요. 컴퓨터 기능에 대한 거고 결과를 만드는 거가 여러분 주제 분야의 배운 기능들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서 활용되게 하는 상황인 거죠. 그게 컴퓨터 학원에서 계속 했던 사항들입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던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강점,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와 서사를 완성하는 진로 역량 설계 과정이다. 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취업도, 입시도, 창업도 뭐 다 일로 연결되는 상황인 거죠, 보면. 자, 그런 내용이 학원 시드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이 브랜드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 브랜드 과정에 대한 거를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도대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뀌려고 하고 있길래 이 마이 브랜드 과정을 가지고 미래 사회, 인공지능이 3개의 그런 등급을 분리했었을 때 최상위 등급을 가는 것이냐.
그걸 봐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겠죠. 자, 여러분들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는요, 사회의 변화가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기업 중심 사회예요. 기업 중심 사회입니다. 지금이라고 얘기해도 좀 뭐예요? 조금 전에가 기업 중심 사회였습니다. 이제는요, AI 중심의 경제로 바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요, 이제 AI의 종속이 돼요. 이게 종속이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느냐? 기업에서 10명이 할 일을요, AI 1명이 다 해요. 10명이면 다행이에요. 100명이 할 일을 AI가 다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업은 AI의 종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AI에 의해서 경제 흐름이 바뀌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취업 공고가 다 사라졌어요. 기존에 또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뭐 없어졌으니까 그냥 괜찮은 거냐? 아니에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기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도 또 다양해지고 있어요. 인공지능 중심의 경제로 바뀌는 어마어마한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는 더 공공연하게 일어나게 될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보면 AI의 세상 정복 계획은요,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2등급의 인공지능 자기 자신이 있고 이걸 활용하는 인류, 그 다음 노예가 되는 인류, 쉽게 그거죠. 기업에서 얘기했어요. 100명이 하던 일을 1명이에요. 그 사람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인류예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 자체가 있을 거고 100명이 했던 거 내용들은 결국 다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거나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금 멀어져 버린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게 현재 조금 전을 봤을 때도 그런 건데 미래 사회에서는 더 심해지는 거죠. 미래 사회에서는 그냥 그 1명도 이제 필요 없어질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냥 100명이 할 기능을 내가 1명이 하니까 그 1명이 하는 기능만 알아야지로 접근하면 안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건 현재는 맞을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1명이 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100명이 할 거를 프롬프트만 잘 쓰는 1명이 와서 진행을 했다. 현재는 맞아요. 근데 나중에 그 1명도 필요 없어요. 기업은 이제. 그러면 그 미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AI 활용하는 교육으로는 여러분들이 절대 1등급으로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잠깐 가능해요. 지금 잠깐 이 상황에서 보면은 프롬프트문 잘 쓰는, 프롬프트문 잘 만드는 사람들만 지금 1등급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들도 다 3등급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될 거야. 단순 활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핵심 조건이냐? 여러분 이제는요, 기업이 아니고요, AI한테 선택받는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기업이 아니고 학교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AI한테 선택받는 인간이 되어야 돼요. 창업의 흐름이 이걸로 바뀌어요. 그럼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창업 흐름 바뀌면 취업, 대학 입시, 고등학교, 중학교 다 선택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창업에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창업에서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는 머지않은 상황에서 취업, 입시 다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만의 분야의 전문성, 그리고 분야에서 사회와 소통한 실행 기록, 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라면이었다 해볼게요. 라면에 관심 있고 라면 좋아하는데 내가 라면 관련된 디자인만 만들었어요. 나만 혼자 갖고 있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내가 라면을 좋아해요. 라면 가져다가 뭔가 통계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걸 코딩해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나만 갖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걔를 가지고 소통을 해봐야 돼요. 통계를 만들어 했으면 그걸 가지고 뭐 하다못해 취향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서 기록해 놓은 구조화된 브랜드가 되어야 되는 거가 미래 사회에서의 핵심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스스로한테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AI한테 선택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역량, 뭐 할 줄 아는 거, 뭐 내세울 수 있는 거, 이런 것 중에 선택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올 100을 받았다고 합시다. 올 100을 받고 올 1등급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있는 모든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천재적인 두뇌가 난 거죠. 자, 그런다고 했을 때 AI도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변을 아실 겁니다.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천재적으로 그런 내용을 다 안다라고 해도 AI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다 아는 거예요. 이미 그 내용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여러분이 영어 단어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다고 칩시다. 다 외웠다고 할게요. 그런 내용이 AI한테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얘는 다 이미 하는 건데.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전 세대의 성공 공식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브랜드는 도대체 그럼 AI한테 선택을 받느냐? 네, 받습니다. AI한테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마이브랜드 내용은요, AI가 좋아하는 정보 구조에 기가 막히게 맞아요. 왜냐하면 단순 지식 애시당초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라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라면 브랜드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라면 안에 있는 뭐 재료가 어떤 건지 라면을 어떤 공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라면을 가지고 자기만의 실행 경험을 통해서 어떤 체계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던 거 있다고 했잖아요. 라면 가져다가 뭐 특이한 레시피, 세계에 있는 모든 라면들을 가져다가 사람들의 호응도, 사람들의 라면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리 분석, 이런 거 보면 자기만의 경험인 거죠. 근데 그걸 체계화해서 올려놨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들을 인공지능이 좋아합니다. 인공지능은 결국 이 내용들을 얘네가 만들 수가 없거든요. 라면에 있는 재료 성분들, 라면 공정을, 라면 어떻게 만드는지는 얘가 다 알아요, AI가. 이런 거는 모르잖아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얘를 더 선택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서 마이브랜드 과정에 대한 거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강점, 나만의 강점과 경험을 정리해서 미래에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만드는 실습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만들기도 단순 정보 소비가 아니에요. 단순 정보 소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라면 어떻게 만들어? 라고 하는 것만 하면 정보 소비가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라면에 대한 정보를 가져다가 또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라면에 대한 걸 가져다가 자기만의 컨셉, 스토리와 실행해서 기록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세계관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라면 콘텐츠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걸로 진행을 했는데 사회소통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 내용들인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던 사항들, 현재로 보면요, 기업이 선택해요. 사실 지금 제가 들었던 라면 예시는요, 원래 학원에서, 시도란에서 취업 예시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놓으면 라면 만드는 기업들에서 관심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라면 관련된 기업에 취업 지원하세요 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랬었어요, 현재는. 근데 이제 미래는 어떻게 돼요? AI가 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다 AI에 종속이 되는 상황이니까. AI가 좋아하는 거를 기업도 좋아하는 상황이 연결되는 거고 맞춰지겠죠. 그런 내용들이 오고 있는 사회입니다. 자, 이게 또 그 상황인 거죠. 제가 얘기했던 또 여기입니다. 마이브랜드가 라면이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 이제 라면 패키지 지식화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나온 거죠. 마이브랜드를 했었을 때 만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냥 글로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디자인, 영상, 외부로 만들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AI는 어떤 상황을 하느냐? 이렇게 사람의 데이터, 그 다음에 스토리 이런 게 있잖아요. AI도 좋아해요. 왜냐면 얘가 갖고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얘가 수익을 만듭니다. 수익을 만들어요. 놀라운 얘기겠지만 저 이야기들에 대한 자료가 많잖아요. 그걸 인공지능한테 넣고 수익 구조에 대한 걸 찾으면 수익 구조 낼 수 있는 다른 건 얘네가 또 찾아냅니다. 그런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 입장에서도 조금 경쟁력 있는 수익 구조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남들이 했던 내용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냥 남들이 안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들의 그 기반, 사람들의 선택을 받았던 내용의 기반으로 나온 그 자료들에 대한 수익을 넣은 거니 오죽 괜찮겠어요, 보면. 그래서 미래 AI 경쟁에서는요, 마이브랜드 여러분들이 했던 일을 AI가 선택해가지고 대신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구조가 오는 상황이 옵니다. 이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AI 시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AI가 계속 쓰고 싶은 인간이 되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내용이 AI가 계속 쓰고 싶은 인간일 것이냐. 그걸 고민해 보신다 그러면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AI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뭔가 이런 혁명적인 변화기가 되면은 굉장히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현재도 해야 되고 미래도 해야 한다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피곤합니다. 뭔가 안정화된 구조보다 뭔가 변화되는 상황이 있으면 안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냐면 권력의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권력 이동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IT혁명 이전에는 없었던 기업들 중에 IT혁명 이후에 나왔던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IT 대기업들이 IT혁명에서 뭔가 준비를 잘해가지고 확 올라온 거죠.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IT혁명 이전에 엄청 잘 나갔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혁명적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는요, 준비된 사람은 올라갑니다. 진짜 올라가요. 계층이 올라갑니다. 수익적이 올라가요. 말도 안 되게 일을 이뤄합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쭉 내려가요. 진짜 소리 소문 없이 내려갑니다. 이게 너무 많이 진행되는 상황이 우리가 지금부터 맞이할 현실입니다. 맞이할 현실이에요. 그래서 시드런에서도 항상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을 저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의 컴퓨터 능력은 어디에 쓰이려고 하나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 컴퓨터, 어떤 세계관이고 어떤 컴퓨터 능력 있는 거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 인공지능 시대에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상황입니다. 시드런 마법학교는 이 질문에 대한 이 질문을 답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고 보는 거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핵심 사항입니다. 자, 이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변화되는 혁명에 의해서 여러분들 3개의 등급 중에 제일 윗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시드런의 분석 영상에 대한 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